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불안하잖아. 음. 그리고 정당하지 않잖아.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별수다 하면서 수차례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 좋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초대형 사고가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예전에도 올려드렸더니, 덧글에 무슨 소리냐, 지주택 좋다라고 하는 덧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사고가 터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주택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취득 토지 명의가 조합이 아닌 건설사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한번 보게요. 김포의 455A지구 통합 사우스 카이타운 조합과 A 업무 대행사 B 건설사의 자회사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B 건설사의 자회사가 업무 대행사예요. 조합원에게 받은 조합비를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해 왔는데 해당 토지의 명의가 조합이 아닌 B 건설사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사업 인가가 거절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업 신청을 한 뒤에 거절됐으니까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에 4호 A구역 약 6만여 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가운데 3만여 평의 택지를 조성해서 3,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자, 시행사는 조합원 무려 2천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또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합원 500명을 추가해서 총 2,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서류 접수와 함께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조합과 시행사의 부실이 밝혀졌는데요. 조합원은 조합비로 평균 1억 원씩 총 1,900원을 부담했는데 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조합이나 신탁사 명의가 아닌 비건설사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즉 조합이 보유한 토지는 한 평도 없다는 겁니다. 조합과 시행사가 사업 신청 기본 요건, 즉 사업 승인 신청자인 조합이 토지 소유권 95% 확보, 중요한 숫자 나오죠. 95% 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사업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추가 부담을 요청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조합과 시행사는 조합원들에게 종후자산평가, 개발 완료를 가정한 평가액을 명목으로 6천억 원을 초과로 요구를 해서 평당 1,9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값 인상을 이유로 평당 359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보면 추가 부담금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토지의 소유권이 시공사에 가 있는 동안 왜 이런 식의 일들을 추진해 왔는지 조합의 입장을 들어보면, 건설사 역시 해당 사업의 업무 대행사로 조합 명의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비건설사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라고 해명했다는 겁니다. 비건설사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오히려 사업 리스크를 1차적으로 건설사가 감당하는 만큼 장단점이 있다. 다만 토지비가 과거 4년 전에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토지 취득가액에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조합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조합이 다시 건설사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낭비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주택 관련 사업은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해야 할 업무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관이 해결해 줄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난해 전남 여수의 한 지주택 조합장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건설사로 등기해서 배임 명의로 고발한 것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지주택 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별별사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2천여 명의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또 지주택을 가입하셨는지 참
참 생각하면 아찔아찔하고요. 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싸고 좋은 곳은 없다라는 얘기는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주택 사건이 또 터졌어요. 꽤 커요, 이번엔. 근데 아직 지금 완전히 터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 진행 중이지. 터졌죠. 이거는 확실하게 터진 거 맞죠? 지금 왜 터졌냐면, 안 지은 건 아니잖아. 왜 터졌냐면, 소유권을 시공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조합원 명의로 돌려야 되잖아요. 조합원 명의로 돌릴 때, 결국 거기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또 부담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터졌다라고 하면 또 터졌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원래 내가 돈을 내서 샀으면 그러니까 딱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저기 땅이 괜찮은 거 보이는 게 있어서 저 땅을 사서 저기다가 빌라를 짓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컨설팅하는 우리 조영진 왜 또 대표님한테 나야? 부탁했어. 저 땅 사서 저기다 빌라 좀 지어주세요. 오케이, 돈 내놔. 그래서 돈을 줬어. 그랬더니 그 땅을 사면서 건설회사 이름으로 산 거야. 맞아. 야, 씨발 돈 내가 냈는데 왜 건설회사 이름으로 땅 돼 있어? 아, 그거 나중에 일을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돈 복잡하고 나중에 대출. 이거 짓는 과정에서 대출 익히려고 하면 네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 건설회사 이름으로 하면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집 져서 너한테 결국은 주긴 줄 거야. 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씨발 그건 그거고 돈은 내가 냈으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내 이름으로 한 다음에 갔어야지. 그건 아니지.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분들은. 여기까지가 지금 터진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불안하잖아. 그리고 정당하지 않잖아. 그렇죠. 나중에 너 줄 거야가 아니라 지금의 과정에 당연히 내 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거니까. 맞아요. 그걸 바로 네. 잡아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조합원이라고 하더니 또 열받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여기에 조합원 일리가 없습니다. 왜? 이런 데 투자하지 않으니까. 네. 왜 투자하지 않느냐? 당장 본 것처럼 되게 리스키하잖아요. 사업 자체가 토지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 거고 서로 앞으로 이행해 가야 될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행을 사업 주체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는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사업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리스크가 너무 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투자야. 재물을 던지는 거야. 투자가 던질 투의 재물 자체인데 던지는 건데 너무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 많아.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사고 사례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오래 걸리잖아. 건이 달라요. 그렇지.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내가 가진 땅에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얼그러지면 내 땅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내가 빌라를 짓든 뭘 하든 이 땅을 가지고 다시 뭘 하든 우리 집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도시 재생 큰 빌라를 짓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남한테 맡겨서 돈을 주고 나는 손 빨고 기다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되게 불리하다고요. 리스크가 크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기회비용 손실이 크다니까요.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딴 걸 못해요. 야, 이 지역주택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 개발 사업이 이 정확하게 지역주택 조합 사업인지 지금 왜냐하면 사업 방식을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조합원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늦어지는데 이거 그냥 다른 거 아파트 그냥 사고 난 이거 말아야겠다 이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딴 걸 못 사. 그렇게 기회비용 손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되게 달콤하지. 야, 건설회사 이 개새끼들이 시행사 이 개새끼들이 얼마나 폭리를 남겨먹는지 아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으면 그 폭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싸게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홀린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시세 10억? 우리는 직접 지으면 5억에 돼. 맞아. 그런 기준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주택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으로 현재 토지 소유권 얼마나 확보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입계약서에 추가 부담금은 없다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당 1,9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라. 더불어서 토지값이 인상됐으니 토지 매입을 위해 평당 359만 원을 더 내라. 라는 식의 추가의 부담금 요구를 또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기성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마치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모델하우스 가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여기 현혹되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뜨거우면서 지주택 관련된 홍보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도정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기본 10년 가는 게 기본이다라고 하는데요. 주택법에서 수용해야 대한 또는 매도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의 사업은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추가 부담금 없다고 조합원 가입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사업 시행 주체가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사는데 비싸게 사고 그 업무를 결국 하고 있는 건데 땅을 못 사면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사업하는데 비용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추가 부담금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들어간 금액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낼래.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추가 부담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약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 안 내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불을 못 하는데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못 쓰는 건데 어떻게 더 진행이 안 돼? 더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 부담금이 없다가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뭐냐면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뭐 이런 것들 모집하면서 토지를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땅을 조합에 출자하고 이거를 싸게 팔고 대신 여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조합원하고는 달라서 왜냐하면 땅을 싸게 줬으니까 그 기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내용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도시개발 사업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빈 땅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답으로 딱 제가 답을 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다 법률적인 분쟁으로 갈 거고 재판 가서 판결로서 결과가 나눠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딱 기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지금 명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내용 때문에 더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맹신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가 부담금이 한 번에서 안 끝나요. 1차 추가 부담금, 맞아, 2차 추가 부담금, 3차 추가 부담금, 심지어는 입주할 때 가서 4차, 5차.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 걷었던 돈은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이다 하면 3억 5천을 나눠서 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거 갖다가 중간에 못 얻어 들어갔으니까 더 내 해가지고 입주할 때 가면, 야, 입주할 때 정산해보니까 이만큼 더 필요했다. 조합원이니까 내야 돼. 그런 구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이니까 입주할 때 가서 우리 정산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관리처분 내용에 비해서 돈을 더 썼어. 우리가 관리처분할 때 예상했었던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낮아졌어. 그래서 그 손실분만큼을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산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가 부담금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이 하는 시행 사업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진짜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조역주택조합 사업은 보통 무리하게 이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그럼 나 명의 이전 해서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명의 이전도 무료가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합원 가입이 되게, 그걸 내가 조합원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팔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 자격이 아까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조합 설립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 조합원 자격을 딱 맞춰놨어요. 그게 내가 팔 때 그 시점에 무주택자 또는 특정 맞아요, 규모 맞아요. 이하의 소규모 주택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랑 동일한 지위, 과거에 조합 설립되는 시점으로 가서 그 시점부터 계속 무주택 또는 그 정해진 기준을 갖춘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변경도 그렇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털고 나오기도 되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 업무 처리를 하는 데서 또 비용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발을 안 담그는 게 좋다. 또는 발을 담궜으면 이제 기도를 해야 돼. 빨리 되기. 빨리. 자, 지주택 관련돼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된 것들은 조속하게 해결됐으면 하고요. 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네, 한 발 좀 물러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